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고속철도 KTX. KTX가 2004년 4월 1일에 개통했으니 개통한 지 벌써 21년이 됐는데요.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5번째로 고속철도 운행을 시작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이야 고속철도가 운행하는 국가가 많아졌지만요. KTX 덕에 국내 어지간한 곳은 당일치기가 가능해졌는데요. 천안에서 서울로 출퇴근한다든가 전국 각지에서 서울의 큰 병원까지 진료를 받으러 가는 지금의 풍경은 생각보다 그리 오래된 풍경이 아니죠. 너무 당연해져서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전국토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든 데는 이 고속철도의 역할이 컸습니다. 최근에는 KTX 승차권 가격을 올리겠다는 이야기들이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럼 KTX가 운행한 21년 동안 KTX 승차권의 가격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차라떼입니다. 혹시 프랑스 가보셨나요? 프랑스 하면 보통 파리를 가실 텐데요.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 많이 타는 교통수단이 프랑스의 고속철도, 떼제베죠. 근데 우리나라 KTX와 너무 닮아 보이죠? 이거는 기분 탓이 아니라 우리나라 KTX가 원래는 프랑스에서 만든 거라서 그렇습니다.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는 1964년에 개통된 일본 신칸센이고요. 그 다음이 프랑스의 떼제베, 독일의 이체순입니다. 이 세 국가는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고속철도를 구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존 교통망이 포화 상태에 다다랐기 때문에 고속철도망 구축에 뛰어들게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고속철도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 고속철도 기술을 가진 나라를 대상으로 국제 입찰을 붙입니다. 1991년 8월 떼제베 제작사인 GC 알스톰이 선정됩니다. 알스톰이 선정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차량 중에 시제차 1개 편성과 양산차 11편성은 프랑스의 알스톰 공장에서 제작하고 나머지 편성은 라이센스를 따서 한국에서 생산하게 되죠. 프랑스 차를 직수입 또는 라이센스 생산했다 보니 기존의 우리나라 열차와는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너무 익숙해졌지만 KTX 통로문을 열 때 이렇게 손잡이를 젖히는 방식은 떼제베의 것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원래 한국에는 이 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KTX 초기에는 사람들이 문 여는 방법을 몰라서 헤매는 경우도 많았죠. 또 승무원이 방송을 할 때 울리는 딩동댕 차임음도 떼제베에서 쓰던 것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개통 초기에는 KTX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습니다. 특히 KTX 좌석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요. 그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쌌던 열차 새마을호는 정말 극강의 안락함을 자랑했거든요. 그거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열차를 탔는데 막상 타보니 무궁화호보다 못한 좁은 의자였던 겁니다. 그때까지 표값과 좌석의 안락함이 비례했던 한국철도에 갑자기 값어치를 못하는 이상한 열차가 등장한 겁니다. 심지어 좌석의 절반이 회전할 수 없는 역방향 좌석. 이게 사람들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죠. 사람들의 불만이 쇄도했습니다. 이후 열차 승차권의 순방향 역방향을 표기하고 한때 KTX 꿀팁으로 불렸던 37.5%의 동반석 할인도 이때 탄생했고요. 역방향 좌석 할인, 통로문 근처 좌석 할인 등 코레일도 이런저런 방법을 써가면서 사람들이 이 KTX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했죠. KTX는 2004년 첫 개통 당시 지금보다 훨씬 단촐하게 시작했습니다. 경부고속선이 서울에서 동대구까지 1단계 개통만 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보다 소요시간이 오래 걸렸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빠른 열차로 2시간 56분이 걸렸습니다. 정차역은 서울, 광명, 천안아산, 대전, 동대구, 밀양, 구포, 부산이었습니다. 동대구에서 부산까지는 일단 기존의 경부선 선로를 개량해서 운행하다가 2010년에 신경주를 경유하는 경부고속선 2단계 구간이 개통합니다. 이때 경부고속선 상에 오송, 김천구미, 신경주, 울산 이렇게 4개역이 추가로 문을 열었고요. 이후 기존선 경유열차는 경산, 물금역이 선택정차역에 추가되었습니다. 호남선 KTX의 경우 처음에는 기존선 경유로 시작을 합니다. 기존 호남선과 동일하게 대전 조차장에서 분기해 서대전, 계룡, 논산, 익산, 김제, 정읍, 장성, 광주 송정, 나주, 목포 그리고 호남선 중 절반 정도의 열차는 광주역까지 운행했죠. 일단 고속선도 없는 상태였고요. 서대전에서 논산 구간에 급곡선 구간이 많아서 속도를 내기 힘들었습니다. 2015년에는 호남고속선 1단계 구간 오송에서 광주 송정까지 개통되었고 웅주역이 문을 열었고요. 이때 광주 시내 KTX 정차역이 광주 송정역으로 일원화되죠.
이후 KTX 운행은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 강릉선, 중부내륙선, 중앙선 등에도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서울에서 적잖은 도시들을 KTX를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KTX가 워낙 시간이나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니 기존의 새마을 무궁화호로 운행하던 운행 횟수의 상당 부분을 KTX가 대체하고 있죠. 요즘 KTX를 포함해서 기차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뉴스가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그럼 2004년 이후 21년간 KTX 운임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서울에서 부산 간 KTX 운임을 보면 개통 첫 해인 2004년 45,000원이었습니다. 현재는 59,800원으로 2011년 이후로 14년째 동결된 상태죠. 단순 비교하면 2004년에 서울 시내버스 요금이 800원, 지금은 1,500원으로 87.5% 인상됐고요. 최저임금은 2,510원에서 1,030원으로 4배가 오른 반면 KTX 요금은 32.9%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걸 자세히 뜯어보면 더 신기합니다. KTX는 각각 속도가 다른 고속선과 준고속선, 기존선 구간의 운임을 각각 다르게 매기는데요. 2004년 당시 동대구에서 부산까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존선 구간이었다가 2010년부터 2단계 개통으로 고속선 운임이 매겨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감안하고 보면 사실상 거의 안 오른 거나 마찬가지죠. KTX는 처음에는 꽤 큰 돈을 주고 타야 하는 서민의 교통수단이라기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지금은 비싸다는 이유로 KTX를 안 타는 경우 잘 없죠. 2011년 당시 6만원과 2025년의 6만원은 전혀 다른 돈이니까요. 한편으로는 그나마 객단가가 높은 KTX조차 14년째 요금이 동결되면서 주말마다 기차표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지만 정작 운영사인 코레일은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는 아이러니를 겪고 있기도 합니다. 단적인 예로 중고속선을 달리는 서울에서 강릉 구간의 경우 KTX가 프리미엄 버스보다 1시간 가까이를 아껴주고 정실성도 보장되는데 승차권까지 더 저렴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용객 입장에서는 좋은 걸 수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방식의 가격 책정이냐를 놓고 봤을 땐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거죠. 작년에 코레일은 고속철도 이용객 8천만 명 시대를 열고 여객 매출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코레일도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누적된 21조 원이 넘는 부채,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까지 점점 심해지고 있죠. 노후화 또한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존 KTX 차량의 교체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20량짜리 구형 KTX는 기대 수명이 2033년까지인데요. 이 구형 KTX 46편성을 교체하려면 차량 구입에만 5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고 해요. 수량 자체가 워낙 많은 만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하는데요. 코레일이 돈이 없죠. 최악의 경우 차량 구매가 늦어지면 차량 부족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야 할 문제죠. 코레일에서는 KTX 운임 17% 인상, 서울에서 부산까지 7만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KTX 운임 인상은 점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죠. 이번 전차라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